원의 방정식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원의 방정식. 원이라는 거는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들. 여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 r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도 있겠죠. 이런 점들, r만큼 떨어지는 점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r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 됩니다. 이때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 점을 A, B라고 하고 이 점의 자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X, Y라고 하면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 돼야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이 값이 R.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 사라지고 이렇게 R 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중심이 A, B, 반지름이 R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자, 이거를 전개시켜 놓으면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 이제 1차식 쭈루룩 해서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정식 모양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고요. 이걸 다 전개시켜 놓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표준형이 좋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문제가 주어져도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모양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서 원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x제곱 이거 x에 이용해서 x 완전제곱 바꾸고요. y도 완전제곱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면 이제 a, b가 00 되겠죠? 00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이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중심 좌표는요, 여기 0, 자, y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여기 2의 제곱이죠?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중심이, 자, 이거 0 되려면 x값 1, 이거는 y제곱이니까 0 되고요. 반지름은, 자, r제곱이 옵니다. 그래서 r은 루트 5. 반지름의 양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심이, 요거 되려면 여기서 0 되려면 3,2. 그리고, 자, r제곱이 1이니까요, r 값은 1이 됩니다. 중심이요, 이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반지름은, 자, r제곱이 9니까 r은 3. 자, 요거는요, 이거는 표준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모양을. 그러면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플러스 2x 있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1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y제곱은 뭐 1창은 없죠. 그러니까 y제곱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이면 여기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해줘야지 원래 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0인데 마이너스 3은 우변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되고 우변은 4는 2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자, 이것도요. 자, x제곱 놔두고요.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볼까요? 마이너스 1 필요한데 넘어가면 우변에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중심이 0,3. 반지름은 제곱한 게 1이니까 반지름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의 방정식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죠. 중심이 주어지면 이렇게 중심이 얼마다 그러면 표준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3,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거.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오니까 y-5의 제곱. r제곱인데 반지름 1이니까 1의 제곱 1.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1,6이고 점 0,3을 지나는 원.
자, 중심이 나왔으니까 또 표준형 씁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 6이면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r 제곱. 이 값이 0,3을 지난다고 했죠? 이걸 대입해서 이 r 값을 구해냅니다. 자, 0, 3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 0이면 0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고요.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는 r제곱. 그래서 r제곱 값이 10이 돼요. 이거를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2,4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 자, 마찬가지로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r제곱. 자, 원점은 0,0이죠. 자, 0, 0 집어넣어서 r값 구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4의 제곱 16. 이게 r제곱이니까 r제곱이 20 되겠죠. 이거 대신에 20 쓰면 여기 답이 됩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자, 두 점을 이렇게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면요. 이 중심,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 됩니다.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은 x좌표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더하면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y좌표 3과 2를 더하면 4, 나누기 2 하면 2.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3,2.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고요. 자, r제곱과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니까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y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게 r제곱이니까 r제곱 값은 5. 지우고 5로 바꿨으면 이게 답이 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 자, 이거는 원의 중심이 안 주어졌죠? 임의의 세 점이 주어지면은, 자, 일반형이 쉽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이렇게 돼요. x제곱, y제곱,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y 플러스 상수상. 자, 요게 원의 일반형입니다. 자, 여기에 세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자, 0이 많은 것부터 대입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일반형 짚을 때. 자, 0,0 먼저 대입하면요. 0, 0 사라지고, 0, 0 사라지고, c는 0. 그래서 C값이 0인 거 알 수 있죠. 0이 그냥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또 0,1, 0이 들어있는 거. 이거 먼저 대입하면요. 자, X가 0, Y가 1이니까 더하기 1. X가 0이면 이거 사라지고요. 여기 약간 Y인데 제가 X로 썼네요. 자, 여기에 Y에 1 대입하면은 B는 0. 여기서 B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고요. B 대신에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2,5를 대입을 해보면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대입하면 플러스 5. 그 다음에는 0. 이거 계산해보면요. 34가 되겠네요. 34고 마이너스 2a를 우변 넘기면 2a. 그래서 a 값 2로 나누면 17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a 값 17. 그래서 원의 식이 자 여기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7x 마이너스 y는 0이 원의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 이게 x축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럼 특징이요. 보통 이제 원 그러면 a, b 중심이죠. a, b, a, b 그다음에 반지름 r. 자,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a, b, r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특징이 중심이 자 a, b인데요. 요 b의 절대값 되겠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접하면은 b의 절대값이 r과 같습니다. b의 절대값이 r과 같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자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인데요. 자, r이 절대값 b와 같으니까 r 제곱은 이렇게 제곱해주면 이건 절대값 b의 제곱은 b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b제곱. 여기가 r제곱이 아니라 이제 b제곱으로 바뀌면 되고요.
다음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자, y축에 접하면 또 이렇게 보면요. 이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 값이 이 a의 절대값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r제곱이 a제곱과 같아서 a제곱 자리, 여기 r제곱 자리에 a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요.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이 중심 자체, 중심이 a, b인데 b가 a와 같아져요. 중심이 a, a. 그리고 a가 반지름과도 같습니다. 절대값 a가 이렇게. 그래서 식이 자 x 뿔마 a의 제곱 더하기 y 뿔마, 이게 뿔마 왜 붙냐면은 이 a하고 b하고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호 같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게 되면은 중심이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부호와 요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뿔마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와 같으니까 r제곱 대신에 a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로 했습니다. 자, 이 점 보면요. x축에 접하고 있죠. 중심은 3,2고요. 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죠? y 값인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인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자, y축에 접하고 있죠? 그럼 요게 반지름이 요 길이.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y가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r제곱 해주면 1.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x축에 접하는 원. 자, 이걸 보는 순간에요. 이게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접하는구나. 자, x축에 접하면은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은 이 반지름이 뭐와 같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 절대값 b와 같다. 자, 요거 이용해서 반지름이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거니까 원의 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r제곱인데 자, r이 3이죠. 3의 제곱인 9. 자, 이렇게 되면 되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2,4이고 y축에 접한다. 자, y축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요 반지름 길이가 여기에 x좌표와 같겠죠? 자, 요거와 같습니다. 이거 절대값.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자, r제곱인데 이거 제곱해주면 4. 다음 문제.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쪽 또는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이렇게 접하면 a, b의 부호가 똑같고요. 2사분면, 4사분면은 a, b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근데 지나는 점을 한번 보세요. 1, 중심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중심이 나왔으니 바로 쓰면 되겠네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 자, r 제곱인데 r이 이거 절대값과 같죠? 그래서 1의 제곱인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직선의 방정식. 일단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직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자,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자, 이런 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1번 원식이죠. 1번 원, 요거 2번 원이라고 그럴게요. 자, 1번 원식이 있고 2번 원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원, 이렇게 1번 원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자, 우변을 지금 0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두 원이 있을 때 자, 요거 하나의 원을 씁니다. 요거 좌변만. 하나의 원을 쓰고요. 그리고 K 붙이고, 나머지 원을 씁니다.
그리고 는 0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k가 마이너스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x제곱 y제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식이 x제곱 y제곱이고요. xy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거까지 k 해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k의 x제곱 이런 모양 되겠죠. k의 y제곱 이렇게 쭈루루루. 그래서 x제곱 y제곱 개수가 똑같으면은 자 2차식이죠. 여전히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여전히 원의 식은 됩니다. 자 원의 식인데 지금 k가 모르죠. k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k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 자 이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직선에서 할 때. 자 그걸 이용을 하면은 자,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땐 자, 요 값이 요 개수가 0이 돼야 되고요. 요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요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걸 0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꼭 우리는 이 식은 이 도형은 지나게 되는데요. 자, 요게 0인 게 첫 번째 원이고요. 요 값이 0이 되는 게 약간 두 번째 식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어떤 원이 된다. 그게 바로 자 이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자, 요 식에서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요. k 값이 자, 마이너스 1이 된다. 아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원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사라지겠죠? 아까 여기서 막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1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거 사라져요. y제곱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2차 식이 자, 2차 항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 식은 1차식이 됩니다. 자, 1차식. 자, 1차식이 되고 1차식은 어떤 도형이냐면 직선이 돼요. 그럼 이 도형이 요 식이 직선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요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0, 되는 지점은 꼭 지나야 돼요. 근데 둘 다 아까 두 개의 교점이 둘 다 0, 되는 교점이 두 원의 교점이 되겠죠. 요 점은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직선이 되더라도 꼭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직선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직선식이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인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두 원을 그냥 빼서 2차 항을 소거시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두 원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뺐죠? 빼서 2차 항을 소거시켜요. 이렇게 소거시키면 1차식만 남습니다.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 요 식을 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4. 자, 그리고요, k를 붙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한 것만으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이 k 값만 이제 알아내면 되는데, 문제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게끔 하는 k 값만 구해서 대입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원점이니까 0,0이죠. 0,0을 대입하면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4. 그리고요 또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고 4k 되겠죠. 는 0. 여기서 k 값이 1이 나옵니다. k 값 1 구한 거 이렇게 대입하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이면은 그냥 x제곱이니까 써볼까요? 2x제곱 다음에 y제곱 2y제곱 8x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2y 상수항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되겠네요. 는 0.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y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원의 공통인 현해 방정식 구하라. 자, 공통인 현해 방정식은요. 자, 원리는 약간 똑같죠. 요거 원리랑 똑같은데 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2차항이 없어질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결국은 이 두 식을요 빼서 2차항을 소거시키는 겁니다. 바로 암산해 보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요. 자,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겠죠? 5x에서 얘를 빼주면 20x, 4y에서 이거 빼주면 플러스 6y, 마이너스 6에서 8을 빼주면 마이너스 14는 0. 그래서 2로 나눠보면요. 10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원과 직선이 위치관계.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위치관계는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과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게 D입니다. D와 R의 관계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거 이용해서 R과 D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를 할 때, 자, 이 D라는 거는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 D가 있는데, 거리가 볼게요. 이 거리가 짧으면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겠죠. D가 R보다 작으면은 지금처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요. D와 R이 같으면은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접하고요. D가 R보다 크면, D가 멀어요. D가 커요. 이 거리가 멀리 있으면 당연히 직선은 원과 만나지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D가 크면은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만나고, D가 R과 같으면은, 접하겠구나. D가 작으면, R보다도 더 작으면, 이게 안쪽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R과 D 관계, 이걸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식 이용할 수 있는데, 판별식 뭐냐면요. 이 원의 식은 2차식이에요. 그쵸? 2차식. 그 다음에 이 직선은 1차식입니다. 그리고 이 교점이라는 거는, 자,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해. 해의 개수기 때문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두 개가 나오냐, 하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도 우리가 위치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방정식 풀면은 2차식이 돼요. 자, 2차식은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두 개 나옵니다. 실근 두 개.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 여기 접하게 되겠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죠. 해가 없으면 만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도 위치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판별식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판별식 이용할 수 있습니다. 0보다 작고 접하면 판별식 0. 이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2차식 나중에 배우게 되면요. 2차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차뿐만 아니라 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게 더 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다 편하면은 굳이 얘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쵸? 이 R과 D 관계를 보통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에서만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 R이라는 거.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얘가 나왔다는 거는 원에 있어서는 이게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를 우선순위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판별식, 즉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겁니다. 자, y가 x 플러스 1이죠? y 요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y를 소거시킵니다.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2가 되고요.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자,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인데요. 요거 음수면은 당연히 양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플러스 돼서 항상 양수되는 겁니다. 8 이렇게 돼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제 교점의 개수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교점도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r인 원과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가 다음과 같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d가 주어라고 보면 돼요. 자, d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이게 d가 길면 크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렇죠? d가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자, d가 주어예요. 우리 국어에서 주어 동사할 때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d가 r보다 지금 작죠. 그렇죠? 이렇게 d 값이 작아요. d 값이 작다는 건 이렇게 이 거리가 r보다 작은 겁니다. 교점이 2개 되겠죠.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d와 r이 같으면 이거는 이제 접하는 길이겠죠. 이렇게 접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접하고요. 자, 이거는 d가 더 크죠. d가 더 크면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연계점, 즉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 원 O와 직선 L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이용하여 원 O와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방금 푼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반지름은요. 아래 제곱이 9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직선이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 공식을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루트에 자, 이거 1의 제곱, 2의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고요. 절대값에 요 점을 대입하면 됩니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가 되겠네요.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 자, 이게 D고 이게 R입니다. 자, R과 D를 보면 누가 더 큰가요? 이게 루트 9죠. 3은. 그래서 R이 더 커요. 즉, D가 주어라고 했죠. D가 더 작죠. D가 작으면 아까 가깝게 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원과 직선이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에 있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거 한 번에 다 풀 수 있죠. R과 D 관계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요. 반지름은 자, R제곱이 10이네요. 그러니까 R은 루트 10 이렇게 되고요. 자,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다 Y 이렇게 넘겨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자, 이렇게 만들고요.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이거 제곱 3의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고요. 절대값에 여기 원의 중심이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죠. 원의 중심은 0,0.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00을 대입을 하면은 절대값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이 d가 작아야 되겠죠. r보다 작다. 이 r이 루트 10입니다. 루트 1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10 곱하면은요. 됐을까요? 절대값 k가 10보다 작고요. 절대값 풀어주면 k는 뿔마 10의 4의 값 이렇게 됩니다. 요게 1번의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거 같을 때죠. 자, 이 부분이 같을 때. 같으면 요거는 뿔마 1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10 또는 마이너스 10일 때 k 값이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 만나지 않으면 자, 요 d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부동호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뿔마 10의 바깥 범위. 즉 k는 작은 것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고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접선. 자, 요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있습니다.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원 밖에서 원에 그은 접선 구하는 거.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볼게요. 자, 이거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요 원의 기본형입니다. 중심이 0,0에 있는 기본형.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자, 공식이에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뭐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기울기 m 주어지면 m 쓰는 거고 요 뒤쪽만 외우면 돼요. 자,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1짜리다 그러면 1짜리가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뿔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편, y절편. 이렇게 했을 때 y절편 값이 여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이제 요거 아까 기본형이었죠. 중심이 0,0에 있을 때인데 요거는 a, b에 있을 때입니다. 자, a, b에 있을 때는 아까 여기에서요. 요거 자, a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 나중에 배우지만은요. 간단하니까 좀 미리 좀 알아둬도 좋습니다.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가 있던 자리에 y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 똑같고 요 모양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어요. 3인 직선이 있고요. 자, 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입니다. 자,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돼요.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이렇게 되고요. 뿔마 자, 반지름 길이 요 아래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1이죠. 그럼 1 곱하기 1 안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 자, 기울기 3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1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y는 3x 뿔마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원 위의 점 자,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 위의 점 이것도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자, 기본형 위의 점 x1, y1 이렇게 접점이 주어지면요.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자, x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x 곱하기 x잖아요. y제곱은 y 곱하기 y 이게 r제곱인데 이 원의 식에서 이 점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하나만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 x1 또 y 요거 하나에 y1 이렇게 이거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기본형이 아니라 표준형 중심이 지금처럼 a, b인 경우 그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x 하나에만 요거 x1이 들어가면 됩니다. x1 빼기 a에 x 빼기 a 그리고 또 y 빼기 b 곱하기 y 빼기 b인데 y 하나에 y1만 들어가서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 예제 문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원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원 위에 점 6, 마이너스 8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 하나씩 대입한다고 보면 돼요. 자, 6만 하나 대입하면 6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8y는 100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답입니다. 뭐 2로 나눠보면은 3x 마이너스 4y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자, 우리 접선은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R과 D는 같다. 접할 조건, 요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이용할 건데요.
자, 원 밖에 한 점, 이렇게 점이 주어졌죠.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선식에서 점을 할 때 a, b를 하면은 y 빼기 b는 기울기 mx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는 주어진 거고요. 요 m은 모르죠. 요 m만 알아내면 됩니다. 요 m 구할 때 r은 d와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m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이런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외부에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은 요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두 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요 접선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점이죠. 한 점을 알고 기울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접선의 식을 써보면 y 마이너스 y1 3은 기울기가 모르죠. m에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 즉 r과 d 이 관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은요.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r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가 됩니다. 요거를 공식을 쓰기 위해서요. 이거 다 넘겨볼게요. 정리해서 이게 mx 나오고요.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거 m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보면 루트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절대값에 0,0이 여기 xy 들어갑니다. 사라지고 m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요 d가 반지름인 루트 2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요. 자, 이거 사라지면서 여기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양변 제곱하면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자, 우변 제곱해주면 루트 사라지겠죠? 2m제곱 플러스 2. 자, 이거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요. m제곱 넘어가서 빼주면 m제곱 되고요. 6m 넘어가면 마이너스 6m, 9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인수분해해보면 m에 7을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m 값이 7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 m 값 구한 거를 여기 7 대입하면은 접선의 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면 또 하나 나오겠죠. 7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방법 2는 뭐 접점의 좌표를 잡을 수도 있어요. x1, y1. 근데 이것보다는 보통 기울기 잡는 게 쉽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외부의 점이 줬을 때 식을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식을 쓴 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 y축하고 평행한 거는 이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이 y축과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게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풀면은 얘는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밖에 안 구해져요. 만약에 지금 요 방법으로 풀었는데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y축과 평행한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려보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림 보고 요 식은 x는 뭐 이렇게 바로 그냥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계산이 더 복잡하긴 하지만 요걸로 풀면은 이런 것까지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두 원의 공통인 접선의 길이. 자, 두 원이 있어요.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원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거. 이거를 공통인 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 접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먼저 요 선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다 선을 그어요. 그러면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같아지면은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O와 O'의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D.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는요, 이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R에서 만약에 이거 R'이라고 하면 R'를 빼준 게 요쪽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얘는요, 루트의 빗변, D의 제곱에서 빼기 요 짧은 변, 요거는 R-R'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하면은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이 이렇게 있을 때야 두 원이 이걸 공통 자 이렇게 외접선이라고 해요. 외접선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내접선 길이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접할때 여기 접선이 있는데 이거 연장해서 요 반지름 R-만큼 연장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공통 접선의 길이가 요 길이와 같아지고요. 그래서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길이는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되고요. 자, 이쪽 길이는 여기 R이고 여기가 R-. 그래서 R 플러스 R-가 이쪽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의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즉 루트의 d제곱 빼기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원 O, O''의 공통인 접선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이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길이와 같은 게 자, 이거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쪽 길이와 같겠죠? 그러니까 이쪽 직각삼각형 보시면 돼요. 여기 5고요. 요 길이는 2루트 3에서 여기가 루트 3이죠. 루트 3을 빼면 되니까 이쪽 길이가 나머지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요. 이거 만약에 L이라고 하면 이것도 L이죠. 자, L 제곱이 L제곱은 이 빗변이 옵니다.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5 빼기 3 22가 되고요. 그러니까 L은 루트 씌워주면 루트 2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이건 공통 이제 내접선입니다. 자,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 중심사의 거리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를 이쪽으로 연장시켜서요. 이렇게. 또 요거하고 평행하게 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B 길이 L이라고 하면은 이쪽 길이도 같이 L이 되겠죠. 자, L. 여기 4면은 여기가 4.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L제곱이 L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L은 그럼 루트에 자, 이거 제곱. L 빼기 이거 제곱. 자, 이거 제곱. 3 루트 10의 제곱은 90. 빼기 2 더하기 3이 6이죠. 여기 전체 길이가 6의 제곱 36 이렇게입니다. 자, 루트에 54가 되겠네요. 54. 6, 9, 54죠. 그래서 9가 루트 바깥으로 3으로 나오니까 3 루트 6. 답은 3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